네, 이제 다음 안건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박 4일간의 중국 국빈 방문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 공동 담화문 하나 만들어내지 못하고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 여당은 실용 외교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범야권에서는 저자세 외교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번 방중성과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뭐 어쩌라고요?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좀 사실 좀 충격적이기는 해요. 약간 이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이렇게 잡혀가고 이틀 만에 이렇게 한중 정상회담을 했는데 정말 그 공자 말씀으로 들었다. 착하게 살자는 의미로 이해했다. 저는 어떻게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런 식의 발언을 할 수 있나.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했는 말도 저는 굉장히 그거는 무례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발언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반응을 보면서 좀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정말 그래서 그 뜻으로 그렇게 이해를 한 건지 아니면 알면서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지 몰라서 회피한 건지 어떤 건지는 알지 못하지만 뭐가 됐더라도 사실은 문제인 거죠. 이게 실용 외교가 아니라 저자세 외교고 무능력한 외교였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 국격을 너무 떨어뜨리는 건 아닌가 굉장히 좀 실망스럽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실망스러웠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고. 그러니까 시진핑은 저기 거의 영구집권 하려고 하는 분이 권력력의 화신이고 네. 공자는 그런 권력력이 없는 분인데 시진핑을 공자에 비유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중국에서도 이거는 좀 반발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공자를 모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이해가 안 되는 발언이었습니다. 그렇게 원래 본인 지금 국내에서 비판받는 지점이 너무 친중이지 않냐라고 비판을 받잖아요. 그럼 대통령이면은 그런 점을 좀 의식해서 좀 더 실용적인 외교를 얻어낼 수 있는 이런 자세를 취해야 되는데 오히려 진짜 그 친중이 맞구나라는 걸 확신하게 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쿠팡 그 범인 같은 경우도 쿠팡 범인이 중국인이라서 반중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라는 말에 뭐 어쩌라고라는 말을 한 것도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쿠팡 그 사람 범인이면 뭐 체포하려고 노력을 좀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하지 않고 뭐 미국 사람이 뭐 범죄 저지르면 반미해야 되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가 너무 진짜 말씀을 너무 막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국과의 이제 외교적인 관계에서 뭔가를 잘 해보겠다라는 의도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갈등을 봉합하고 이런 갈등을 넘어서가지고 뭔가 화합을 이루고자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 왜 그런 얘기를 했나 한번 추정을 해보면 그런데 근데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업무 보고할 때 우리나라 공무원들을 얼마나 쥐잡듯이 잡아요. 그래서 그 공무원들이 벌벌 떨어서 말도 제대로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그 같은 나라의 대통령이었던 사람은 탄핵까지 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랬던 사람이 해외에 나가서는 굴종적으로 행동하고 거의 4대 외교 수준에 가까운 행동을 하니까 그러니까 비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뭐 가져온 게 있느냐? 가져온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청와대에서는 이 방중이 성공적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비교를 하는 게 문재인 대통령인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 물론 문재인 대통령과 비교를 하면은 성공을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혼밥하고 왔거든요. 근데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비교를 하면 과연 이 방중이 성공적이었나?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시진핑하고 어떤 걸 했냐면요. 북핵 반대 공명 성명까지 내면서 중국이 북핵을 반대한다. 그러면서 이제 뭐 육자 회담까지도 이끌어내는 그런 성과를 가지고 오셨었거든요. 그러면서 국빈 만찬도 하고 특별 오찬도 하고 시진핑이 정말 그 이재명 대통령을 바라볼 때는 이런 무표정으로 계속 이렇게 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과는 정말 화합의 미소를 지으면서 10시간도 넘게 같이 이야기를 한 사례가 있는데 이런 것들과 비교를 해보면 과연 이번 방중이 이재명 대통령은 무엇을 얻어왔는가. 방중하면은요 그냥 가는 거 아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가 성공하고 싶어갖고 그 비즈니스 오찬을 위해서 우리나라 기업인들 400명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비즈니스 오찬에 중국 그 인물들은 200명인가 밖에 참석 안 했습니다. 일단 그 인원에서부터 굉장히 불균형적인 회담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다 퍼줘야지 그들한테 뭘 받아낼 수 있길래 그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하는 받아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이길래 외교는요 주고받는 거거든요. 퍼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왜 중국인들한테 반감을 사느냐. 그 중국의 땅은 우리가 살 수 없지만 중국인은 우리나라 땅을 살 수 있다. 이런 것들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국민들의 마인드를 이해하지 못하고 본인이 원하는 것만을 하기 위해서 이번 방중을 무리하게 갔다 온 거 아니냐라는 평가를 좀 내리고 싶습니다. 네, 무리한 방중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여기 코멘트 한 마디 하자면 네. 역시 그 경사연이라는 데가 정말 훌륭한 정책 연구소고요. 경사연의 대표분이십니다. 거의 대표적인 그런 싱크탱크의 한 분이시기 왜 때문에 미인이라는 표현을 안 해주세요? 할게요. 미모를 갖춘 최고의 싱크탱크 네, 분이시고 네. 그래서 말 들으면 여러분 경사연 가입하고 싶지 않습니까? 뭐 네, 경사 후원 많이 좀 해주시고. 후원 좀 해주십시오. 네, 경사연 후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근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제일 좀 강하게 말해줬으면 했던 게 서해 구조물 문제지 않았나 싶은데 좀 이 모습 어떻게 보셨어요? 좀 저는 사실 이제 제가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엄청 싫어하실 것 같긴 한데 또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계속 하세요. 발언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계속 반대편에 서서 제가 뭐 좀 잘하시는 게 있으면 잘하신다고 말씀도 해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저는 이번 방중 뭐 정상회담이라고 발언은 했지만 이거 외교라는 단어도 아깝다. 거의 외유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 차담하고 오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뭐 공자님 말씀으로 들었다라는 말씀이 그냥 단순히 진짜 차담하면서 편하게 서로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 나누는 자리가 아니지 않았습니까? 바로 며칠 전에 지금 트럼프가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무력으로 체포해 왔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미중 간에 대립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그 말이 무엇이냐면 너 줄 잘 서라. 어디 설 거야? 저쪽이랑 우리 중에 선택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사실 국가 원수가 약간 겁박받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니네 잘못하면 가만 안 둘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일본에 히토류 수출 제재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지금 우리가 방중에서 국빈 만찬하고 있는데 그런 제재를 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지금 일본 수상이 발언한 것 때문에 문제 삼아서 이런 제재를 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한테 그거 한 겁니다. 지금 한국도 니네도 이렇게 우리 말 안 듣고 줄 잘못 서면 이거 문제 생길 거야 이거죠. 뭐 히토류 같은 경우에 지금 일본은 뭐 70% 중국에 의존하지만 우리는 90%를 의존한다고 합니다. 우리 지금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합니다. 제재 받게 될 경우 수조 원, 수십조 원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이렇게 저자세 외교만 해야 됩니까? 외교라는 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불리한 위치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을 잘 해내기 위해서 직접 방문해서 그 나라 국가 원수를 직접 만나러 가는 거 아닙니까?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면 내가 대신 보낸 대사분들이 대화 나누는 것보다 훨씬 더 유연하게 좀 더 협상을 잘 이끌어낼 수 있기 위해서 직접 가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못했어요. 특히 말씀하셨던 뭐 북핵 문제, 한학령 이런 거는 뭐 아예 이야기도 못했고요. 서해 구조물에 대해서는 지금 중국에서 대변한 그대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뭐 양식장 관리하는 구조라고요. 사진 보셨죠? 요즘 뉴스에 너무 많이 나와서요. 저도 봤더니 그게 어떻게 양식장 관리하는 겁니까? 그럼 우리도 그 옆에 가서 빨리 양식장 관리하는 구조물 세워야죠. 거긴 지금 영해 기준이 어디인지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구역입니다. 저도 약간 지금 반상회처럼 즐겁게 하고 싶은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영토 싸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한반도 지금 북한도 떼주겠다고 해요. 지금 사실상 두 국가론을 지금 이재명 정부 와서 지금 인정하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다도 내준대요. 중국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인구수에 따라서 뭐 바다를 뭐 경계를 가르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14억대 5천만으로 지금 나누자고 하는 마당에 지금 서해 앞바다 코앞까지 지금 밀고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그 지금 전초전을 하고 있는 마당에 이거에 대해서 중국에서 지금 변명한 거 그대로 그거래요. 괜찮대요. 괜찮아요. 라고 지금 대통령이 나와서 설명하는 걸 저는 정말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건요 지금 그러면서 지금 아까 미중 지금 대립 사이에도 서는 거지만요. 지금
지금 중국과 일본 사이의 대립에도 지금 서라는 거예요. 니네 어디 설 거야? 지금 어디 자기네한테 줄 서라는 지금 겁박만 받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지금 뭐 청일 시대 살고 있습니까? 지금 청일 전쟁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미온적인 자세와 이런 잘못된 의식 가지고 있으면 저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네, 댓글 보면 지금 리즐님께서 서해가 황해로 표기되고 있다라면서 우려를 표해 주셨고요. 또 이재명 정부 무시하냐면서 실용 외교 판다 2마리 요청했다고 너무들 하신다고. 네. 실용 외교 판다. 판다 2마리에 판다도 받아온 게 아니고 그냥 요청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빌려온 판다 거죠. 좀 아니, 저기 판다 보내달라고. 웃자고 한 말이. 웃자고. 네. 네. 판다 2마리 그러니까 큰 저는 성과다, 이제 이렇게. 웃을 수가 없어요. 정말. 근데 선생님 저 판다랑 그냥 닮은 것 같아요. 약간 눈이 그냥 굉장히 크고. 근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인구 비례로 나누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결국에는 서해 절반 이상을 중국에 내어주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저는 입장 바꿔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일본이 구조물을 만들고 이렇게 같이 나눠 쓰자라고 하면 좋다라고 똑같이 지금처럼 그런 스탠스를 취할 거냐?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왜 그럼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겠어요? 영해를 결국에는 넓히겠다라는 거고 자기네 그 땅을 넓히겠다라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반대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중국이 서해에 대해서 이렇게 구조물 설치하고 우리 함께 평화롭게 공존의 바다를 쓰자. 그러면 선 나누면 되잖아. 이거는 사실은 영토와 주권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하면 되지. 우리 함께 협력하자라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거는 굉장히 엄격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일본에서 그렇게 했을 때는 난리가 나겠죠. 근데 중국에서 그러니까 좋다라고 하는 것만 봐도 저는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가 명료해지지 않나 싶습니다. 갑자기 3년 전 생각이 나는데요. 그때 이제 싱하이밍이라고 중국 대사가 이제 이재명 그 당시 대표 불러가지고 막 이재명 이렇게 서 있고 그냥 계속 이제 말을 들었고 굽신굽신했는데 그때 싱하이밍이 한 말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중국 편에 설 것인가 아닌가를 계속 이제 강요하는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마디도 못 하고 그냥 듣고만 있었는데 그보다 훨씬 서열이 높은 시진핑한테는 더 뭐 아무 말도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정말 이건 외교하는 사람을 따로 뽑지 않으면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대통령 외교 자격 없습니다 지금. 네, 맞아요. 그리고 역사의 올바른 편에 굳건히 서서 정확한 전략적 선택을 해라. 이게 정말 한 나라 대통령이 들어야 될 말입니까? 저는 그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너무너무 이거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지금의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현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속상하고. 네. 그래도 이 반상에 민주당 분이 없어서 정말 다행인 게 민주당 분 계시면은 그 정도면 잘하지 않았냐라고 해갖고 또 이제 싸움이 될 텐데 네. 너무 평화롭고 좋은 것 같아요. 네, 드디어 적어도 오늘 대통합을 이뤘네요. 적어도 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해서는 통합을 이루지 않을까. 다행입니다. 가신다고 할까봐 걱정은 좀 했습니다. 네, 오늘 방중 외교 이슈 여기까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슈퍼챗 쏘신 분들 중 한 분이 또 오늘 1타 뉴스 패널 중 전달력이 권현서 센터장님이 제일 깔끔하네요. 여러분 경사연 네, 후원 많이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